슈퍼바이저와 가맹사업법을 강의하게 된 허옥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가맹사업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현재 가맹사업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가맹사업법이라는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슈퍼바이저 업무를 하면서 슈퍼바이저가 알아야 될 법률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업무를 보면서 슈퍼바이저 업무에 필요한 법률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학습 목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이란 뭘까요? 가맹사업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맹사업을 하려면 우선은 가맹사업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은 가맹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가맹사업자와 가맹본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가맹사업법 내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컨텐츠 순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사업 법률과 가맹사업 시행령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보공개서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보공개서가 들어가고 나면 같이 가맹계약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통상 생각을 하실 때 가맹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브랜드에 대해서 그 브랜드를 보시고 가맹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부분으로 보면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분쟁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은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가맹사업 법률이 어떻게 되는 거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가맹사업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을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보공개서를 작성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가맹계약서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해라 라고 하는 법률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업종마다 외식업이든 유통업이든 여러 가맹사업을 하게 된다면 표준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저는 외식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식업 관련해서 정보공개서,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이 있고요. 표준 정보공개서에 대한 가맹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양식을 따로 다운받으셔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된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통상 이 법이라는 거는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약자를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닙니다만 서로 뭔가의 원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겠죠. 그 원칙을 실행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맹사업에 우선 관련된 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안에는 계약법과 여러 가지 그 법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이 들어가고요. 건축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말씀드렸던 가맹사업법이 들어가고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민법 안에 원래 그 계약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시지만
한쪽 일방과 한쪽 일방이 계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약을 할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약법 안에 집어넣어 놨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우리가 흔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띈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민법 안에 계약법에서 상가임대차나 뭐 주택임대차를 모두 포괄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나 그 국민들이 많이 거래를 하게 되는 주택임대차라던가 상가임대차 같은 부분에 특별법을 둬서 따로 계약법 안에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하고 그러면 민법이나 계약법이나 건축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왜 필요하냐? 아시겠지만 외식업 같은 부분은 진행을 할 때 우선 물리적인 매장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장 위치에서 주방이나 뭐 홀이나 앞에 간판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진행을 하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도 있지만 우리나라 포괄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후에 식품위생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도로 이외에 앞에 그 인도로 있는 보도를 왔다 갔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걸로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건축법에 보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앞에 3m 정도를 띄고 건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 건축법이 있거든요. 그 건축법을 통해서 매장이 만들어지는 거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건축법에 또 어떤 또 예시를 들 수 있냐면, 그 가끔 보다 보면 통상적인 이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이건 아닌데 앞에 약간 그 테라스 형식으로 끌어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앞에 그 간이 테이블을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에 다 걸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을 진행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2년 정도의 계약 연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계약 연수에 따라서 통상 3개월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1개월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상가 임대차를 진행하다 보면 통상 5년, 10년 정도의 운영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호법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슈퍼바이저로서 가맹 점주님들과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아니면 가맹점의 운영 사항을 미리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 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이 저촉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은 통상 가맹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표준정보공개서나 표준가맹계약서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물론 그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가맹점에서 가져가야 되는 식자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안에 이게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특성화가 되어 있고, 그 브랜드에 대한 메뉴를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이용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필수 품목과 권장 품목과 뭐 이런 품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저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흔히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험을 할 때 저희가 보험 같은 부분은 그 계약 내용이 많잖아요. 계약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계약 내용을 미리 그 보험사에서는 준비를 해놓죠. 근데 그걸 흔히 저희가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관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갑과 을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저희가 집을 얻을 때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한 장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내용은 바로 읽어보고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약관이다 보니까 계약의 내용이 많습니다. 가맹본사가 지켜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게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지켜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의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갑과 을이 동등한 상황에서 계약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약관을 만든 쪽에서는 다른 상대방한테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보공개서의 통상 보면은 페이지 수가 35페이지를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가맹계약서도 거의 동등한 페이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된다. 가령 얘기가 약간 좀 더 확대될 수 있긴 한데 나는 설명을 못 들었다. 나는 설명을 못 듣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런 쪽에 분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규제하기 위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상 제가 말씀드린 이 법 내용들은 슈퍼바이저의 업무를 경험하거나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 연수가 더해지면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시간을 빌어서 이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미리 알고 가맹점주님들을 만난다면 조금 더 슈퍼바이저는 가맹본사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본사에 뭔가 많이 알고 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쯤은, 제가 강의에 첨부 파일로 해서 우선 부탁을 드려놨는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라던가,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던가, 그리고 표준 정보공개서라던가, 표준 가맹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포털 사이트나 이런 쪽을 이용하면 바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독을 해보시는 걸 꼭 권장을 드리겠습니다.